안녕하세요. 황선욱입니다. 지금 바깥 날씨는 영하 2도, 바람까지 불어서 말 그대로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핫팩을 이렇게 손에 쥐면 금세 따뜻함을 느낍니다. 등교하거나 출근할 때 가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힘내라고 다독여주는 가족의 손길은 또 부드럽습니다. 늘 느끼고 있지만 무심하게 지나치기도 하는 이 감각.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주제는 감각입니다. 여러 감각 중에서도 특히 온도 감각과 촉각에 관한 것인데요.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두 분의 감각 생리학자 데이빗 줄리어스 교수와 알덴 파타프티안 교수가 온도 감각과 촉각의 원리를 분자 수준까지 파헤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두 연구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감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각은 흔히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로 분류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이런 감각을 느끼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이유는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필요한 것인지,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에 달궈진 물체를 잡았는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화상을 입겠죠. 그렇다면 이런 감각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시각은 눈, 청각은 귀, 후각은 코, 미각은 혀에서 시작됩니다. 인체 바깥의 변화나 접하는 물질을 우리 몸의 이런 감각기관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에 빗대보면 센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감각기관들이 무언가를 감지하면 신경을 통해 뇌로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우리는 파랗다, 시끄럽다, 향기롭다, 달다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촉각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 몸, 정확히는 우리 몸 곳곳에 분포해 있는 신경들이 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근육, 힘줄, 내장 등에 이들 신경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신경들이 무언가를 감지하면 까슬까슬하다, 부드럽다, 차갑다, 무겁다, 아프다 등등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몸 바깥의 변화만 감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 안의 변화도 감지하죠. 배가 아프거나 눈을 감고도 우리가 팔다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배가 아픈 것도 촉각인가? 만져지는 느낌만이 촉각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현대의 생리학자들은 촉각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웠습니다. 촉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몸에서 받는 이 모든 느낌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촉각을 몸감각이라고 고쳐 부르기 시작했고, 따라서 촉각은 광범위한 몸감각 중 몸의 물리적인 변형을 감지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곳곳에 퍼져 있으면서 센서 역할을 하는 신경을 몸감각 신경, 영어로는 소마토센서리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몸감각 신경의 발견에 대해 노벨상이 수여된 건 2021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1944년에 이미 수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와는 다른 어떤 공로가 인정된 것일까요?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두 수상자는 신경들이 지니고 있는 센서 분자, 다시 말해 수용체를 밝혀낸 것입니다. 바로 온도 수용체인 트립V1과 트립M8, 촉각 수용체인 피에조1과 피에조2입니다. 트립V1은 뜨거운 온도, 트립M8은 차가운 온도를 감지하고 피에조1과 2는 몸의 물리적인 변형을 감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뜨겁거나 차가워서 또는 부딪히거나 찔려서 아픈 통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이 4가지 수용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신경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어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온 채널이라는 단백질이 열렸을 때 발생하는데요. 이온, 특히 칼슘 이온과 같은 양이온들이 물밀듯이 신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기가 발생하죠. 방금 말한 4가지 수용체들은 모두 이온 채널입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우리 몸에 온도 변화나 물리적 변형이 일어나면 이를 감지해 이 수용체가 열리게 되어 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 신호는 신경을 타고 결국 뇌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한 번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고 시냅스를 몇 차례 거쳐서 릴레이식으로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앞에서 이 수용체들은 모두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은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집니다.
2021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두 과학자들은 이 수용체들의 유전자, 단백질, 그리고 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밝혀냈고, 더불어서 그것들이 이온 채널로서 어떻게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까지 모두 밝혀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발견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재밌는 사실은 온도 수용체 발견의 경우 일상에서 우리도 흔히 해볼 수 있는 질문에서 연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죠. 고추를 먹으면 왜 더워질까? 줄리어스 교수가 1997년 온도 수용체인 트리프연을 발견하고 네이처지에 논문을 발표한 당시 표지입니다. 트리프연의 발견과 고추, 그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어 보이죠? 자, 그럼 청양고추를 먹었을 때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맵다, 뜨겁다, 더러는 아프다고까지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뜨거운 온도 수용체인 트리프연은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의 수용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운 고추를 먹고 나면 우리가 뜨겁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줄리어스 교수의 발견도 바로 이 고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온도 수용체 발견을 목표로 연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운 느낌과 통각을 일으키는 캡사이신 수용체의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캡사이신은 사실 통각 연구와 진통제 개발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작 몸 감각 신경이 어떻게 캡사이신을 감지하여 통각을 일으키는지, 캡사이신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줄리어스 교수와 연구진들은 선배 생리학자들의 발견을 떠올렸습니다. 몸 감각 신경들 중에는 다양한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신경들이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트리프연이 다양한 자극을 감지해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트리프연에 여러 자극을 준 결과 뜨거운 온도를 감지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온도 수용체가 발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차가운 온도 수용체인 트립-M8의 발견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도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줄리어스 교수와 파타프티안 교수가 동시에 발견했다는 점인데요. 과학계에는 가끔 이런 동시 발견, 동시 발명이 있곤 합니다. 미적분을 고안한 뉴턴과 라이프니츠, 진화론을 생각해낸 다윈과 얼리스, 전화를 발명한 벨과 그레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과학자, 줄리어스 교수와 파타프티안 교수는 트립 M8을 어떻게 발견한 것일까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줄리어스 교수가 캡사이신을 통해 뜨거운 온도 수용체인 트립비온의 발견을 꾀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 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물질인 멘톨을 통해 두 교수가 동시에 차가운 온도 수용체인 트립 M8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두 과학자의 발견은 2002년 3월 각각 네이처지와 셀지에 발표됐고 대표 논문으로 선정돼 역시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이제 촉각 수용체인 피에조 1과 2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촉각 수용체는 온도 수용체보다 10여 년 정도 뒤인 2010년에야 발견됐습니다. 이때에도 온도 수용체를 발견하게 해준 캡사이신이나 멘톨 같은 물질을 이용했을까요? 어떤 물질이 있을까요? 생각해봐도 딱히 촉각을 일으키는 물질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타프티안 교수팀은 하나하나씩 단백질을 콕콕 찔러서 물리적 변형을 주어 실험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연구였습니다. 온도 수용체 연구와 비교하자면 1%의 영감과 99%의 땀 중 99%의 땀이 더 중요했던 연구라 볼 수도 있습니다. 파타프티안 교수 연구팀도 끈기와 인내심으로 마침내 피에조 1과 2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피에조 1과 2 중에서 피에조 2가 몸 감각 신경에 보다 더 많이 분포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촉각, 팔다리 위치 감각, 통각을 감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뜻밖의 자율신경계에도 피에조2를 많이 갖고 있어서 혈압 상승이나 숨을 들이마실 때 허파의 팽창, 소변이 마려울 때 느껴지는 방광의 팽창도 감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피에조1의 몸속 활약도 놀랍습니다. 적혈구의 모양 변형이나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흐름, 뼈의 성장 등을 감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촉각을 넘어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피에조1과 2의 활약은 파타프티안 교수도 2010년 발견 당시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스로도 놀라워하고 있고 또 발견 후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비교적 빨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것이 그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쯤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한국에선 어때요? 수용체 발견에서 노벨상 수상이 예상되는 유력한 과학자가 있을까요? 앞으로 연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용체 발견에서 한국인 과학자들이 이미 훌륭한 활약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오우택 소장께서는 트리프연과 피에조2의 활동을 몸감각 신경에서 세계 최초로 관측한 성과를 각각 1996년과 2002년에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김창수 교수께서는 트리프연과 친척 관계인 곤충 수용체를 발견해 2003년 네이처지에 발표했습니다. 그 수용체 이름이 우리말 난청입니다. 난청은 곤충의 청각 수용체이고 사람은 진화적으로 갈라져서 다른 청각 수용체가 존재할 것으로 학계에선 추측하고 있지만 몸 감각을 떠나 청각 분야까지 영감을 준 발견입니다. 그리고 파타프테안 교수팀의 한국인 과학자로는 저와 김성은 박사가 함께 했는데요. 파타프테안 교수와 함께 여러 다른 온도 수용체를 발견해 2003년 셀지와 네이처지, 그리고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고 2013년에는 새로운 이온 채널인 TMC를 발견해 네이처지에 발표했습니다. 감각 수용체 연구는 일상적인 감각의 원리가 궁금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의 증진과 뇌의 비밀을 밝혀나가는데도 길을 터준 좋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과학자들이 계속 끈기 있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도전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훗날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또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